두산 에너빌리티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 흑자지만은 스루풋 회계로는 적자임을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이 조금 세 보이는데 좀 앞니를 좀 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의치를 일단 빼고 있으라 그래서 말이 좀 세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피아 회계라고 저기 두산 에너빌리티 빌리티 분석에 이것을 좀 작성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원가 회계하고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마피아 회계, 스루풋 회계를 이제는 마피아 회계로 만들어야 할 판이다. 마피아 회계는 미국 내에서 거절할 수 없는 언리퓨지풀한 제안이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중국을 경쟁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을 대한민국이 먼저 선점해야 할 것이다. IFRS 국제회계 기준이란 것이 주로 유럽 중심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이소 국제표준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원래가 GAAP라고 일반 회계 기준이라는 것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었죠. 근데 IFRS라는 게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IFRS나 GAAP도 제조 원가 회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제도 없습니다. 과거에 유통되고 유효했던 제조 원가 논리는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됩니다. 마피아 회계는 기존의 제조 원가 회계와 같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쉽게 고등학교 졸업 수준이면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회계사란 자격증도 필요 없다. 회계교육은 고등학교 어디에서나 가르치는 교양 과목이었다. 특히 산업혁명 후 영국에서는 여학생에게는 필수 교양 과목이 되었다. 일반적인 것을 특별하게 만들어 전문화시킨 것이 회계사 세력인 것이다. 재고자산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의 제조 원가는 분식을 조장하나 마피아 회계는 분식의 유혹을 사전에 제거한다. 만약 분식 회계를 스루풋 회계로 했으면서도 뭔가 분식 회계라는 게 걸리게 되면은 바로 죽음으로 대신해야 할 것이다. 라고 아주 크리티컬하게 작성해 봤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조 5천억 원대인데 전년 상반기보다 17.8%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미청구공사 포함해서 26.9%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에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나타납니다. 기말 재고가 늘어났으니까 이 큰 걸 빼니까 매출 원가가 작아지죠. 그러니까 이익이 난 것처럼 됩니다. 판매 관리비가 32.4% 증가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19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6,756억 원으로 115.6%나 크게 증가하죠. 매출에 비례하는 거니까 매출을 그렇게 미천구 공사를 늘려가지고 매출 추가이익이 하니까 매출에 그만큼 재료비가 들어갔다고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펀율은 21.6%가 내려갔습니다. 운영경비 13.6% 줄였습니다만은 TOE 생산성은 1로서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뿐이 되질 않습니다. 전년도 상반기는 1.03이고요. 그래서 영업손실 24억 5,700만 원 적자입니다.
무려 103.4%가 영업이익이 하락했습니다. 슬픈 영업이익도. 원가회계는 미청구공사의 증가를 매출 증가로 인식하여 영업이익 증가로 결산하였으나 스루프 관점으로는 적자로 결산된다. 그러니 원가회계가 문제가 많다는 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로 상반기 두산 에너빌리티 결산 내용이 하나의 표준 사례로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 제공품 및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064억 원이 증가했고, 미청구공사는 스루프 관점에서는 매출 증가가 수익 매출로 인식을 하니까 요거를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만들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제공품으로 그 산출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별도로 공사 성격인 것은 미천구 공사라고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그 내용 성격은 좀 틀릴 것 같은데요. 그것이 3,169억 원이 그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만큼 매출이 실질적으로는 안 일어났는데 매출이 일어났다라고 결산을 해버리는 거죠. 원가 회계는. 그래서 비성분을 그 분석해 보면은 A 재고 자산의 변동액이 마이너스면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부재료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A의 재고 자산 변동 기준이 전체 재고 자산임을 나타냅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조 4,814억 원으로 121.2%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3.6% 줄였습니다. 운영경비 1조 8천억 원대에서 판매관리비 2,317억 원을 뺀 1조 6,132억 원의 공장 가공비인데 24.6%나 가공비율이 내려갔습니다. 매우 큰 폭이죠. 이렇게 제조업이 가공 비율이 오르가시 내리가시 하는 일은 크게 없습니다. 두 자릿수까지. 그래서 생산 재료 비율이 24.6%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재고자산 증감액의 그 검증을 해보면은 AWCA는 요거는 이제 그 미천구공사 포함입니다. 그래서 제조 비용의 차이가 3,019억 원 차이가 나는데 전체 재고 자산이니까 그 BWCI의 증감액을 어, 빼주면은 이제 갭이 늘어나죠. 그 3,169억 원인데 요것이 바로 미천구공사 증감액이니까 숫자상 재고자산 회계는 투명하다. 다만 기준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있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232억 원이 나갔으면 재고가 1232억 원이 증가하면 되는데 1213억 원뿐이 증가 안 하고 18억 7,400만 원의 현금이 차이가 나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요라고 답이 돌아오게 됩니다. 전년도에는 환입이 되겠습니다. 수주사항과 미층공사의 증강검증인데 매출 계상의 기말 수주잔액이 16조 원이니까 지금 상반기에 뭐 올해 한 7조 원 정도 할 것 같으니까 한 2년치 수주분 정도를 2년 반 정도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돼가지고 3년치 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그 뭐 원전 SMR 이런 게 향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죠. 근데 매출 계상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3조 7천억인데 저기 손익계산서에 3조 5천억이었죠. 그러면 한 1899억이 그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제 생각에는 내부 고래 이런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현금흐름표 기준 미천공사의 증감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원가회계 쪽에서는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대손상각을 또 적용을 해버리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너무 차이가 좀 많습니다만은 어, 이 6만 3 아니 634억 원 크게 된 것은 현금이 나간 거에 비해서 그 미천공사 증가액이 커졌다는 것은 634억 원만큼 어떻게 보면은 환입을 잡았다기보다는 부풀렸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그 검증은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증감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4,325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8.2%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12명을 줄였어요. 그런데도 그 저기 평균 임금이 1억 4,400만 원으로 늘었다는 얘기는 고임금 사원은 남겨놓고 경력이 짧은 사원들을 좀뭐 줄어들었다 아니면은 뭐 12명 정도면은 자연 감소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나머지 비용들은 모두 기타 비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21.2%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지금 또 애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는 올라갔지만은 경영평가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졌고요. 수료분율도 떨어졌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적자산 회전율 3.1 회전으로 직원들의 역할은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요거를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데 단순 평균할 수밖에 없었어요. 3% 인하가 됐습니다. 이 여러 가지 그 뭐 원전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중공업 이런 걸 하니까 기초 원자재 이런 철강료 이런 것들을 하고 기계류들도 뭐 좀 수입품도 이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 현대차도 이 정도 성의는 아니 이 현대차는 이러면 안 되고요. 뭐 엔진이 얼마에 들어왔다. 뭐 그 변속기가 얼마에 들어왔다. 뭐 이런 쪽으로는 이 정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두산중공업은 이 정도면은 아주 성실하게 공개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제품 가격 추이가 있는데 뭐 여기 뭐 담수 설비라는 것도 있고 원자력 터빈 발전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단순 평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2% 됐습니다. 모두가 인하됐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래서 지금 투명회계 과정은 원자력 가격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수주 판매 가격은 하락하는 거였죠. 그런데 하락했죠 원자력 가격이. 그리고 판매 가격 상승은 내려가야 되는데 또 상승이 돼 있죠. 이게 제 생각에는 과도한 미천국 개상에 의한 매출 증가 추정에 의한 거 아니냐. 매출 증가가 그 원인 아니냐라고 저는 추정 또는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 가정은 나중에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뭐 혼자서 사업 보고서 데이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얘기고요. 솔직히 그 기업에 들어가서 좀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미천구공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 뭐 이런 거 좀 물어보고 뭐 등등 해서 해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해서 적자였기 때문에 스루풋은 전환이익 그 1000%, 그래봐야 221억 분이 안 되는데 그럼 7조 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되겠냐? 매출 재료 비율을 좀 낮춰가지고 마진율을 좀 더 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해보면 한 7조 2,850억 정도 이런 목표를 세우자. 그래서 7조 2,500억 매출 계획을 세웠을 때 한 2천억 남는 거로 원가 회계도 한 2천억 남는 거 2,900억인가 그랬죠. 상반기에만 이거는 연간 이것뿐이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예상 그 포괄 재고 회전율은 3.1 회전인데 3.3 회전. 그러니까 지금 미천고 공사를 빨리 끝내서 추가 매출을 인식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비용도 좀 더 들어가겠죠. 운영 경비가. 어,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3,730원 이익이 억원이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요거를 하나의 이 회사가 대형 단제품 같은 거 국내 그뭐 하나뿐이 없는 큰 대형 단조로를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요. 톤당 뭐 예를 들어서 725만 원에 납품하기로 했다. 근데 스루풋으로 했는데 재고가 증가됐잖아요. 그러면은 오랜 그 예측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트렌드가 나오는데, 이런 견해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 회계로 재고 증가시킨 납품 견적 단가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인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단가를 뽑아보면은 그렇게 안 나올 거니까, 야 이익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익이 별로 안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재료비나 운영경비들을 부풀려 가지고, 속된 말로 우리가 얘기할 때 부풀린 견적서를 내게 된다. 심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게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익이 났는데 그 실제 그 데이터들 가지고 더해 보면은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루풋 회계로 재고를 증가시킨 납품 견적 단가는 내려갑니다. 재고를 증가시킨 그만큼 많이 팔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고 없이 인정해 줘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재고를 줄인 회사의 납품 견적 단가는 상승해요. 거꾸로 재고를 줄이는 건 좋은데 이렇게 그 스루풋은 트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인정하는 상관습이 요청됩니다. 그런 것들은 구매 회사 쪽에서 스루풋 관점 평가를 할 역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요쪽 면에서는 조금 복잡해지죠. 네. 어, 주가는 63,100원으로 연초보다 무려 44,900원이 상승했습니다. PBR로 6.84, 연초에 2.03이었는데 이거 너무 또 그 거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두산이 30.39% 지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7.89%, 외국인이 23.2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두산 에너빌리티 상반기 실적을 통해서 마피아 회계에 대한 견해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